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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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중간에 그 이제 뭐냐면 듣다가 소리가 조금 이상하면은 학원에 연락을 해주세요. 현장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뭐냐면은 소리가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학원에 조금 이렇게 뭐 소리가 이상하면 학원에 문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오늘 이제 해볼 거는 그 중달책 22장이 이제 뭘 다루고 있냐면 바로 그 유기화학 부분이 좀 나오죠. 하지만 뭐 유기화학이라는 말이 뭐 부끄러울 정도로 중달책을 뒤지면 아주 그냥 기초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반학에서 혹은 뭐 루이스 구조에서 배웠던 몇몇 사실들을 조합하기만 해도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만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 학교 그 양창학 교사가 그 뭐냐면 뭐냐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거 위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수업하다가 뭐 유기화학과 관련된 반응성이 조금 더 언급이 된다면 그때는 저한테 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저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그럼 뭐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거나 뭐 강의를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에서 진도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여기 탄화수소란 말이 있죠. 네, 탄화수소 영어로 뭐라고 써요? 바로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오직 탄소,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이 탄화수소가 종류가 억수로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알케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알케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제 뭐냐면은 기본 분자식은 바로 탄소 N개의 수소 2N 더하기 2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은 자연수죠. 그래서 이제 N은 1부터 이렇게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탄화수소가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연계에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는 탄화수소들은 이 탄소하고 수소가 항상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려면 여기 이제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보시다시피 모두 단일 결합으로 이 나타나는데 그 모두 단일 결합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제 옥텟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옥텟을 만족하려면 자,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고요. 수소는 결합선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선 4개, 결합선 하나로 옥텟을 만족하려면 일반적인 구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탄소하고 모든 수소가 다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편의상 이런 생각을 해보죠. 수학 시간에 배웠던 수열처럼 여기에서도 뭔가 반복되는 유닛이 발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탄소 하나, 수소 2개, 이 단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n번째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끄트머리에 수소가 2개가 더 붙는 거죠. 그럼 얘를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탄소 하나에 수소 2개가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수소가 보시다시피 2개가 더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단결합을 이루면서 옥텟을 만족한다 라고 하려면 이렇게 CH2 단위가 n개가 있고 끄트머리에 수소가 2개가 더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뭐냐면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풀면 CH2 단위가 n개 더하기 수소가 2개, 얘를 숫자를 다 풀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케인에 대해서는 이런 이름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이제 뭘 하나 해볼 거냐면 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이제 하나 해보죠. 바로 뭐를 해볼까? 알케인과 관련돼서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표현으로는 노멘클레이처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명명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방식. 영어로는 이제 그 단어가 있습니다. 노멘클레이처라고. 자, 여기서 이제 우선 하나 생각을 해볼 건 첫 번째, 이거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뭐 요런 정도의 말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앞서 알케인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이제 이거라고 했어요.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붙어 있는데 모든 탄소와 모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게 이런 분자식을 갖는 알케인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바로 요만큼 바로 전체 알케인에서 수소 하나를 뗀 요 나머지 부분을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꼴이겠어요? 바로 탄소 n개에 수소 2n 플러스 1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가 보시다시피 n개가 있는 건 맞는데 끄트머리 수소 하나를 제한 거니까 2n 플러스 2에서 2n 플러스 1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킬 그룹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알킬 그룹을 표현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관용 표현.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알킬 그룹?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자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나 중요한 게 탄소의 차수 표현.
예를 들어서 어떤 탄소가 있는데 저 알케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소가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탄소가 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탄소가 더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그 탄소의 차수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어떤 탄소의 차수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중심 탄소 요거 있죠. 요 녀석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1땡 이런 식의 표현, 혹은 2땡, 3땡, 얘는 4땡,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씁니다. 이때 이제 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오른쪽 위쪽 첨자로 쓰는데 읽을 때는 그러니까 4차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3차, 2차, 1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얘를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primary, 이 탄소를, 그 다음에 얘를 secondary, 그 다음에 얘는 tertiary, 얘는 쿼터너리,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해당 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몇 개 있느냐의 개념이에요. 이 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한 개가 있어서 1차, 두 개가 있어서 2차,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secondary, 그 다음에 이 탄소 주변에, 언급의 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3개가 더 붙어 있어서 얘를 터셔리,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주변에 탄소가 4개가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는 4차, 뭐 숫자 표현으로는 4땡, 그 다음에 영어 표현으로는 쿼터너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개념적으로는 4, 3, 2, 1이니까 얘는 0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으나 이 0차는 쓰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개념적으로는 0차가 맞는데 0차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왜 안 쓰냐면 0차 탄소는 사실 이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분자는 뭐다? 바로 우리가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메테인 어떤 뜻이에요? 메트라고 하는 건 탄소 한 개를 뜻하고 뒤에 있는 ANE는 단일 결합을 뜻하는 어근이죠. 그래서 탄소 하나가 단일 결합만으로 되어 있다는 뜻으로 얘를 메테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의 유기분자에서는 이렇게 차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관용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탄소 3개하고 수소 7개로 되어 있는 알킬 그룹입니다. 그리고 지금 써드리는 이 관용 표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이름 붙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탄소 3개, 수소 7개가 있다. 이때 얘를 자, 어딘가에 탄소 3개와 수소 7개가 붙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그때 걔를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탄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탄소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또 다른 원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고체 지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뭐래도 상관없고 거기에 탄소 3개와 수소 7개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이 돼 있을 때 수소가 7개인 걸 확인을 하면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탄소는 수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탄소에는 수소가 2개, 여기도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래서 탄소 3개, 수소 7개가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둘을 이루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위쪽 이런 식의 결합 방식은 바로 프로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말은 아이소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과 아이소프로필 이 두 가지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필은 이제 뭐 관용 표현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공식 표현은 맞는데 여기는 아이소프로필이 이제 관용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소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아이소 요거 아이소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뉴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뉴 타입.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탄소 3개, 수소 7개가 어떤 기질에 붙어 있는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붙어 있다는 뜻으로 여기 이제 아이소라는 말을 써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그리스 어근과 무관하게 그냥 아이소는 저렇다라고 정도만 그냥 바로 그냥 아이소 프로필이라고 하면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됐다. 자, 코다음 또 뭘 해볼까? 자, 그다음은 요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맛있어 보자. 누가 왔나? 됐다. 한 명 왔다. 그래. 규헌 지금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규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왜 들어왔는데 대답을 못하나? 대답이 없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이런. 들어오기만 하고 안 보고 있나 보다. 하나, 둘, 셋. 이게 소리가 잘 들어가니 걱정이네요. 이게 대답이 없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꼭 외워야 되는 그 관용 표현으로는 두 번째 탄소 4개, 수소 7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얘도 어떤 기질에 이 탄소 4개, 수소 7개가 붙어 있을 텐데 이때 결합되는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니지.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렇다고 할 때 이 녀석들의 관용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어떻게 부르는다? 부틀 이렇게 부릅니다. 잠깐 어근 얘기를 하면 프로프는 탄소 3개를 뜻하고 탄소 3개를 뜻하고 부트는 탄소 4개를 뜻하죠. 거기 끝에 YL이라고 쓰면 항상 어떤 표현이냐면 알킬 그룹이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 4개로 되어 있는 알킬 그룹이라는 말이 기본적인 이제 그래머인데, 여기 이제 결합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얘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아이소부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렇게 세콘다리 부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세콘다리 부틸의 세콘다리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2차를 뜻하는 말이 세컨다리죠. 그러면 어느 자리를 세컨다리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바로 요 탄소를 세컨다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탄소 주변에는 또 다른 탄소가 하나, 2개가 더 있죠. 그래서 이 탄소의 존재 때문에 얘를 세컨더리 부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컨더리 부틸은 여러 가지 이제 축약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게 세컨더리가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 쓰냐면 보시다시피 SEC 하이픈하고 부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더 줄여서 S라고 쓰고 부틸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얘는 터셔리 부틸이라고 표현합니다. 터셔리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3차를 뜻하는데, 누구의 존재 때문에? 이 탄소의 존재 때문에 쓰는 말이겠죠. 얘를 중심으로 주변 탄소가 하나, 둘, 3개가 더 있죠. 그래서 쟤 때문에 얘를 3차 부틸이라고 하고요. 역시나 얘를 줄였을 때는 터트 부틸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고, 아니면 더 줄여서 T 부틸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을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4가지 표현, 그리고 축약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이번 시험에 나오는 그 이름 붙이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꼭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요것에 대해서 몇몇 녀석들의 이름 붙이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자, 걔들의 이름 붙이기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 학교 뭐 교재에 뭐 몇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조금 뭐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줄게요. 그래서 이 이름 붙이기 관련해서 알케인의 이름 붙이기 관련해서는 제가 또 숙제를 막 좀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보고 공부를 좀 해주시기,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그 노멘클레이처는 이게 배워도 자꾸 까먹게 되기 때문에 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 숙제들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다뤘던 몇몇 분자들 뭐 얘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예시는 굉장히 복잡하네. 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양창역 교사 수업 교재에 나오는 분자입니다. 자, 이런 녀석에 대해서 뭐 이름을 불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탄소 수소로 루이스 구조가 표현되어 있으면 사실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분자 구조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를 보시다시피 뼈대 구조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를 뼈대 구조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여기 보시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에 또 다른 탄소가 하나, 둘.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붙어 있죠? 그 다음 이 탄소에 또 다른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 이 탄소에 또 탄소가 하나, 둘. 이 탄소에 탄소가 하나, 둘. 거기에 또 탄소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를 어떻게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뼈대 구조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이름 부르기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우선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찾아야 됩니까? 바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긴 탄소사슬이 어디냐? 바로 이거겠네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게 가장 길군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되죠? 보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메인 체인이 될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주사슬이 되죠. 자, 그럼 이 주사슬에 이제 뭐가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바로 보시다시피 이건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 여기도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 여기는 에틸 그룹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주사슬에 이렇게 이제 알킬 그룹들, 가지들이 어떤 게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사슬에 가지들이 이제 붙어 있는 탄소에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번호를 여기를 1번이라고 해야 되죠. 뭐 여기를 1번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으나, 뭐 여기를 1번으로 시작해도 1, 2, 3, 4, 5, 6, 7, 여기를 1번이라고 해도 1, 2, 3, 4, 5, 6, 7이 되는데, 여기를 1번으로 해야 2번 탄소에서 가지가 먼저 분기되기 시작하죠. 만약에 여기를 1번이라고 얘기하면 3번에서 첫 번째 가지가 분기되죠. 그러면 맨 첫 번째 그 가지가 분기되는 탄소의 번호가 작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을 1번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1번으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1번 하면 안 돼요. 여기가 1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가지의 탄소의 번호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면 되느냐? 바로 2번 탄소하고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에 각각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이 녀석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바로 3 에틸.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2번, 4번, 5번에 트라이 메틸, 그리고 헵테인,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이제 그래머를 좀 살펴보면 우선 헵트란 말의 뜻은 탄소 7개를 뜻하죠. 그 다음 ANE는 모두 단일 결합. 그래서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는데 모두 다 단일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헵테인인데 거기에 3번에는 에틸 그룹, 2, 4, 5번에는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E와 여기 있는 M, 이 두 개는 어떤 관계죠? 바로 알파베틱 오더, 알파벳 순이죠. 알파벳 순으로 M이 빨라요, E가 빨라요? E가 빠르죠. 그래서 메틸보다는 에틸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보시다시피 try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개수 접두사가 있는데, 이 개수 접두사는 어떻게 되죠? 알파베틱 오더의 기본적으로 불포함이죠. 조금 더 복잡한 구조에서는 저런 개수 접두사가 그 알파벳 순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양창역교사 교재에 나와 있는 소개되는 것 정도로는 그냥 알파벳 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 이름 기억해 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주어져 있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네요. 짠, 요렇게. 자, 메인 체인을 고를 때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더 롱기스트 싱글 카본 체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더 롱기스트,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잡았을 때도 길지만,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잡아도 개수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메인 체인을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떤 가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얘는 메틸 그룹이고 얘는 메틸 그룹이고, 그 다음 얘는 무슨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바로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메인 체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메인 체인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얘는 틀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메인 체인을 잡으면 안 되냐면 바로 이래요. 탄소의 개수가 같을 경우는, 탄소의 개수가 같다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탄소의 개수가 같을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기되는 가지 개수가 더 많은 것을 메인 체인 주사슬로 결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인데 여기에는 가지가 메틸 아이소프로필로 3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지가 하나, 둘, 셋, 4개로 분기가 되죠. 그럴 경우 이 둘 중에 어떤 걸 메인 체인으로 취한다? 요거를 메인 체인으로 취하게 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구조인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다다. 이 논리를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다 쓰였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또 양청익 교사 그 수업 자료에 또 이런 게 나오네요.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 뼈대 구조를 바꾸라고 했죠.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탄소 4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탄소에 또 다른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메인 체인을 잡아야 되죠. 자, 메인 체인은 어떤 거예요? 더 롱기스트 싱글 카본 체인, 제일 긴 걸 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6, 7. 보이시죠? 자, 그럼 저거보다 더 긴 건 없죠. 그래서 7개를 잡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 어떤 가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탄소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메틸 그룹이 붙어 있겠죠? 여기도 메틸 그룹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메틸 그룹이 메인 체인에 몇 번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만약 여기를 3번, 1번이라고 하면 여기가 3번, 4번이 되는 걸 거고요. 여기를 1번으로 정하면 1, 2, 3, 여기가 4번, 5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떤 번호를 선택해야 됩니까? 바로 이 번호 체계를 선택해야 되죠. 왜? 흰색으로 넘버링을 하면 4번에서 첫 번째 가지가 시작이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3번에서 첫 번째 가지가 시작되죠. 그래서 더 작은 번호가 먼저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빨간색 번호 체계로 여기를 1번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얘 이름은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바로 3, 4 다이 메틸 그 다음 헵트 에인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헵트란 말의 뜻은 탄소 7개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N이라는 뜻은 단일결합. 그 다음에 메틸은 메틸이고요. 자, 다이가 뭡니까? 바로 개수 접두사 뭐 2개를 뜻하는 거죠. 아까 나왔던 트라이는 3개고요. 지금 다이는 2개. 그래서 메틸이 3번, 4번에 2개 있죠? 2개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뭐 유기분자 이름 붙이기는 문제로 치자면 한 2천만 개쯤 있을 거예요. 억수로 많은데 다 해볼 수는 없고 제가 그 숙제로 좀 숙제가 나갈 테니 그 숙제를 문 좀 풀어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충분히 풀어야 그 뭐냐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노메클레이처는 좀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자, 여기 줄게요. 됐죠? 자, 그다음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8. 자, 알케인의 세 번째 물리적 성격. 물리적 성질. 이렇게 합시다. MP, BP.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MP 멜팅 포인트 녹는 점 얘기하고요. BP 끓는 점이죠. 이 2개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탄화수소의 농점 끓는 점은 첫 번째 1 바로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분자량이 클수록 이 뭐 기본적으로 MP나 BP가 뭐 보통 커지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왜냐? 분자량이 커질수록 바로 그 분자의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클 경우 MP, BP가 기본적으로 다 덩달아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일반학 시간에서 많이 배우는 거라 뭐 크게 뭐 어렵지가 않은데 묘하게도 이제 두 번째 경우 자 분자량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탄소 5개짜리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가 5개면 수소가 몇 개여야 하죠? 지금 얘가 알케인이라고 하면 바로 12개여야 되죠. 왜냐하면 알케인의 기본 분자식이 탄소 N개의 수소 2N 플러스 2니까 5를 넣으면 수소가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탄소 5개에 수소 12개라고 하면 이 녀석이 구조적으로 이제 어떨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죠. 약간 입체 구조적으로 그리면 아니 잘 안 그려지냐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 녀석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 이름을 방금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을 하면 얘는 그냥 펜테인이 되겠죠. 펜테인. 그래서 지금 탄소 5개, 수소가 12개지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탄소가 연결이 되면 탄소 5개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 니오펜테인이라고 하는 관용명이 있습니다. 관용명.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별명처럼 부르는 이름이 쟤는 네오펜테인인데 제대로 이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2,2 다이메틸 프로페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프로프는 탄소가 3개를 뜻하고 에인은 단일 결합을 뜻하죠. 그러면 여기서 탄소 3개가 하나, 둘, 셋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의 메인 체인에 2번 탄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틸 그룹이 가지로 붙어 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이름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은 니오펜테인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체계적인 이름으로는 2,2 다이메틸 프로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양청혁 교사 그 수업 교재에 이 녀석의 MP하고 BP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MP하고 BP가 그 양청혁 교사 수업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0도씨, 얘는 36도씨, 얘는 마이너스 16도씨, 마이너스 9도씨, 플러스 9도씨, 그냥 9도씨일 거예요. 9도씨.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탄화수소 알케인의 분자량이 같은 경우 요 끓는 점은 이렇게 돼요. 구조가 더 길수록 끓는 점이 올라간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메인 체인의 탄소가 이건 3개고 메인 체인의 탄소가 5개죠. 그러면 끓는 점, 구조가 더 길수록 얘는 주사슬 그 탄소 개수가 더 많을수록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양창혁 교사 수업 프린트에는 뭐 표면적이 커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멜팅 포인트는 어디가 더 높죠? 둘 중에 이쪽이 더 높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 구조의 뭐냐면은 이제 구형 대칭성이 클수록 농점이 더 커집니다. 자, 구형 대칭성이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보시다시피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대칭적으로 붙어 있죠. 얘는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식의 내접 구, 아니 내접이 아니고 외접이겠지? 외접 구가 이렇게 그 기하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이제 좀 구형 대칭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은 회전 대칭 그 구조가, 그러니까 회전 대칭성이 클수록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는 주어져 있는 위쪽 녀석보다 아래쪽 녀석에서 회전 대칭 요소가 더 많거든요. 그럼 회전 대칭 요소가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를 닫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120도를 돌리면 이 구조가 원래대로 계속 돌아오겠죠. 여기를 통해서 이 결합을 돌려도 이가 분자 구조가 돌아가도 120도를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런 경우 이제 회전 대칭 요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열을 가해서 그 분자 구조가 회전하게 되면 회전 대칭 요소가 많을수록 회전을 해도 원래 분자가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전 대칭 요소가 많을수록 열을 가해서 분자가 열 회전을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고체 결정 구조의 유니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생긴 게 상대적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길수록 어떻게 된다? 농점이 더 커지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 분자량이 같은 경우. 그래서 양창혁 교사 뭐 수업 자료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메인 체인의 탄소가 더 많을수록 여기는 메인 체인 탄소가 3개인데 메인 체인 탄소가 5개니까 끓는 점이 더 높은데 녹는 점은 어떻게 돼? 회전 대칭 요소가 많거나 딱 봤을 때 생긴 게 땡글땡글할수록 더 어떻게 된다? 농점이 올라간다. 라는 걸 이 2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알케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물리적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시험에 묻자면 이 2개 이게 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알케인에 대한 4번째 거. 반응성. 자, 알케인의 그 뭐 4번째 얘기, 반응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알케인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반응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반응성이 거의 없냐면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탄소하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전자 밀도가 탄소나 수소 어느 쪽으로 이동해 있지 않고 분자 전체로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음 송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알케인 자체가 극성이 거의 없어요. 이미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 자체가 거의 무극성에 가깝기 때문에 알케인도 구조가 뭐가 됐건 간에 극성이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른 주변의 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 이런 게 매우 약해서 이 알케인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알케인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주로 유기화학 반응에서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용매할 수 용매. 용매는 용질이 섞여 있는 그 전체 그 용액에서 가장 그 성분이 많은 걸 용매라고 하는데 용매는 반응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끼리 반응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용액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알케인이라고 하는 게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다른 반응하는 용질들을 섞어주는 어떤 그 반응의 장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이 알케인은 주로 용매로 사용이 됩니다. 그 자체로 반응성이 별로 없어서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알케인의 그 반응성이 거의 없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그 예시가 바로 양초예요. 양초. 촛불 알죠? 촛불. 그 촛불 고체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주 고분자량의 탄화수소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아주 클 경우 그 알케인이 그렇게 고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양초는 유통기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초 내버려 두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안 썩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다? 반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천년만년 내비둬도 이게 뭐 그냥 불 붙여서 태우는 게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케인은 반응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양초 같은 것들이 알케인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석유 이런 것도 알케인의 기본적인 예들입니다. 여러분 석유가 어디서 나와요? 땅속에서 나오죠? 얘들 땅속에 얼마나 있었어요? 한 2억 년 있었나? 그 왜 뭐 땅속에 한 2억 년 정도 탄화수소가 들어있을 때 화석화된 게 석유잖아요.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2억 년. 2억 년을 내비둬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반응성이 거의 없다. 자, 근데 이때 반응성이 없어도 그나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성 알케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연소 반응. 자, 연소 반응 뭡니까? 바로 불을 홀랑 싸지르는 거죠. 누구랑 반응시키는 거예요?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탄소 N개에 수소 2N 더하기 2개로 일반적인 분자식을 표현을 하면 이때가 누구랑 반응하는? 산소랑 반응하는 이런 반응을 연소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산소랑 만약에 완전 연소가 된다. 고 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CO2와 H2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분자식을 완성해 볼게요. 그러니까 반응식을 완성해 볼게요. 탄소가 N개니까 여기 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수소가 2N 더하기 2개니까 여기에다가는 N 플러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산소가 2는 4, 그 다음에 2는 4, 그 다음에 아닌데 2N개, 그 다음에 N 플러스 1개니까 3N 플러스 1개죠. 그럼 여기에다가 2 한 다음에 3N 플러스 1 맞나? 두 개, 세 개. 예. 저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 저 또 오랜만에 써가지고 헷갈리네. 맞겠지 뭐. 그렇지. 자, 좋아.
2 넣으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n이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소 반응식을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연소 반응식은 아주 큰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로 홀랑 싸지르는 거니까 열이 크게 방출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케인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반응, 연소 반응. 당연히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는데 교재 나오니까, 학교 교재 나오니까 언급해 봤어요. 자, 두 번째는 요렇게 이게 이제 준달체계도 소개되고 양창의 교재도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이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얘는 뭐다? 바로 우리말 번역으로는 레디컬 연쇄 반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쇄라는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연속 반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뭐 어쨌건 우선 여기에서 이제 레디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홀전자 화학종을 바로 레디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 요렇게 CH4 뭐 가장 간단한 알케인인 메테인이라고 합시다. 이놈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CH2 염소기체입니다. 자, 이 염소기체를 반응을 시키는데 여기다가 HNU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바로 뭐냐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빵 쪼이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 이렇게 돼요. 바로 짜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짜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짜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잔뜩 혼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단일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잔뜩 섞이게 되는데, 이 잔뜩 섞이게 되는 이런 반응을 뭐라고? 자외선을 쪼여줘서 진행하는 이런 반응을 바로 레디컬 체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연쇄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녀석은 묘하게도 뭐 이건 지워 되겠죠. 이제 다 할 테니까 바로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 예, 그 세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세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부터 한 3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